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답니다. 네, 몇 번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보시죠. 여야 협상 결국 불발, 국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정기국회 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본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 이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 과연 사법개혁안 이거 처리할 겁니까 말 겁니까를 여야가 논의를 했는데 결국 불발이 됐고 국민의힘은 어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라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긴 됐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필리버스터 시작한 지 13분 만에 마이크를 우원식 의장 껐습니다. 우독제다라는 비판의 얘기가 나왔고요. 내란 정당이다라는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제 상황 난장판이었다는데 직접 확인해 보시죠. 먼저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격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오늘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원까지 맡겠다는 의제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이거를 사람을 내보내시든가 제가 아주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끈다거나 이런 일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마이크를 켜주세요. 가맹사업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뭡니까, 여러분? 나경원 의원 아예 의사 진행을 방해하러 올라오신 아니, 겁니까? 아니면 발언이 가맹법에 대한 반대 토론하러 아니, 오신 겁니까? 가맹사업법 마이크 안 주니까 더 앉아서 아니 어떻게 본회의장에 무선 마이크를 갖고 와서 참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통회를 선포합니다. 여당이 마음대로 아이고 난장판이로구만 이란 얘기가 절로 나오셨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누구를 위해서 저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 아니면 자기들 자체 내부의 결속만을 위해서 저러는 걸까? 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왜 국회는 공동의 책임이고 동시에죠. 그리고 국회는요 원내라는 거 원외라는 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여야 간에 한참 싸울 때 야당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원외 투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 밖에서. 네. 그러나 국회 안에서는 흔히 말하는 대화와 타협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내대표하고 여당 대표 불렀던 거 저는 실은 이번에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한 거 전 그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거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지금 여야 간에 극한 대치를 하더라도 타협할 건 하잖아요. 뭐 미국 보세요. 행정부 셧다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끝까지 양쪽 당이 싸우면 예산안 통과 안 되거든요. 우리도 뭐 얼마든지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맞붙는 거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민생법안이라는 거 폐기되고 지금 임시본회의로 넘어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합의할 건 합의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게 저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장에게 나경원 의원이 인사 안 하고 간 거기서부터 촉발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가 꺼졌는데 곽규택 의원이 가서 이제 붙여준 걸로 나왔습니다만 네.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안 붙였잖아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선 마이크를 꺼내서 그걸 붙이는 거 이거 국회법상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하나하나가 오죽하면 유튜브 찍으려고 합니까라는 비아냥과 조롱이 나올 정도인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그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이 저런 모습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원내 정치와 원외 정치가 지금은 완전히 뒤섞여 버린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양쪽 다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고요. 제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의회 정치 수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윤경호 위원님의 말씀에 아이고 내 마음이 똑같구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아까 이 말씀하셨죠. 지금 저런 모습을 보니까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민주당 지도부를 불러서 여야 예산안 합의 처리한 거를 좀 치하하려고 불렀던 게 아니겠느냐.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쪽에서 칭찬을 하기가 무섭게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어제 타임라인을 좀 같이 볼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4시에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4시 28분부터 이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죠. 이때 마이크가 켜졌어요. 그런데 잠깐 중단하세요 라고 해서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쉬었다가 57분에 켜졌는데 5시 10분에 우원식 의장이 의제에 맞게 얘기를 해야죠 라고 충돌하면서 마이크가 다시 한번 또 꺼져요. 그리고 다음 볼까요? 6시 19분에 이거 정상적인 토론이 안 됩니다. 아까 내가 부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그랬죠.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된 게 8시 32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시 52분에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또 설전이 벌어지죠. 마이크 또 꺼집니다. 그러다 다시 마이크가 켜진 게 밤 10시 30분. 이때 켜지긴 켜졌는데 요때가 이제 요 이후에 10시 30분부터 필리버스터 자정까지밖에 안 되죠. 1시간 반 동안 하고 필리버스터 2번 중단되고요. 1번 정회되고요. 이런 상황이 어제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있었던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상황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마이크를 껐다라고 중앙일보는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겨레는 뭐라고 썼을까요? 한겨레는 나경원 법안과 무관한 내용으로 필리버스터, 우원식 의장 수차례 중단, 그러다 마이크를 강제로 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61년 만에 어떻게 의장이 필리버스터의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까? 라는 데 방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한겨레 기사는 법안과 무관한 내용으로 해서 수차례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을 안 해서 마이크를 껐다. 약간 방점이 좀 다른 데 찍힌 것 같다라는 거죠. 김철현 위원님. 지금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 우원식 의장은 왜 법안이랑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라고 그래서 내가 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가 보면 한국말로 무제한 토론이거든요. 네. 무제한이라는 의미에는 보면 의제에도 제한이 없고 시간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본인이 의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틀린 부분이 보면 2016년도에 민주당 그 테러 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할 때 그때도 보면 어떤 민주당 의원은 나와가지고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 그 소설을 통째로 읽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마 어제 이 나경원 의원이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저는 의지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도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주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가맹점법이라든가 다른 민생 법안과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원식 의장이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마이크를 끈 것은 보면 결국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제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나경원 의원이 본회의장 그 단상에 올라오면서 인사하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하지 않았나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원식 의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못된 게 편파적인 의사 진행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차례 벌써 이 단상에 올라올 때 의장이 인사 안 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전에도 보면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나 강명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인사를 안 했거든요. 근데 굳이 저렇게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5선이나 되는데 저런 분에 대해서 인사를 안 했다는 걸로 가지고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칭찬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을 정말 국민의힘이 쿨하게 법정 기한 내에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정말 그 728조라는 총액에서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통과시켜줬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민생 법안에 대해서 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국회의원들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라는 걸 할 수밖에 없겠느냐. 왜냐하면 그중에는 계속적으로 위헌 논란 소지가 있는 내란 전담 재판법이라든가 뭐 법예국제라든가 네. 또는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완전 소수야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죽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필리버스터도 또 제한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의힘과는 조금 상의를 좀 더 하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반대도 하지만 이 부분에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처리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올해 임기 안에 무조건 끝맺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오죽하면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조금 호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국민의힘이 예산안 합의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반대한다는 거 아니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막아야 되느냐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조현선 변호사님. 일단 중앙일보 제목은 빠진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 오죽하면 필리버스터 마이크를 껐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바로 안에 오죽하면이 있다. 그렇죠. 오죽하면은 국회의장이 오죽하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그 필리버스터 사태를 살펴보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불편했던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인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의원이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이번 필리버스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쇼츠를 건졌을 거예요. 그걸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구구 세력들에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료를 많이 얻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일은 나경원 의원만을 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미 나경원 의원은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통해 가지고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전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 국회법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필리버스터 무작위로 모든 내용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의안이에요. 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의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민생 법안입니다. 쟁점 법안도 전혀 아니었어요. 민생 법안을 일단 통과를 시키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공감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정쟁의 하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목에 오죽하면이 빠졌어요. 국회의장이 오죽하면 61년 만에 마이크 껐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저희가 본 영상에서도 마이크가 지금 계속 언급이 되죠. 어제 마이크 논란도 좀 빚어졌습니다. 왜 의사 진행에 방해되게 마이크까지 이 무단으로 좀 갖고 오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아니 강선호 의원, 민주당의 강선호 의원도 유튜브 방송용으로 마이크 차고 국회 들어온 적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선호 의원실에서 반박을 했어요. 강선호 의원이 착용한 건 마이크가 아니라 녹음기거든요. 라는 거죠.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실에서 나경원 의원이 착용한 것도 녹음용이거든요. 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의장이 꺼서 발언권이 박탈이 돼서 연설이 음소거가 돼서 발언을 기록하려고 보존용으로 우리도 녹음기 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사실 요즘에 송영훈 변호사님 다목적 전자기기가 참 많죠. 노래도 듣고 뭐 전자사전도 되고요. 뭐 노래도 하고 녹음도 되고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 마이크냐 녹음기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본인이 의도가 녹음용이라고 하니까 그 의도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국회 속기록을 한 번만이라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발언 시간이 초과돼서 마이크가 꺼져도 네. 그 뒤에 음성이 식별이 되면은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네. 그런 점을 살펴봤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저는 어제 있었던 장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죽하면이 아니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연수가 필요하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회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요. 필리버스터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이기도 했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오바마 케어 법안에 반대를 하면서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초록색 계란과 햄이라고 하는 동화책을 들고 나가서 읽었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필리버스터 신기록은 24시간 19분입니다. 그 기록을 만든 스트롱 셔먼드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읽고 또 각 주의 선거법을
들고 나가서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의 다음 순서 필리버스터 의원이었다면 저는 한 손에는 성경책, 다른 한 손에는 동화책을 들고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회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이나 뭐 영국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0년 전 로마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있었으니까 그런 역사적 사례까지 두루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필리버스터가 꼭 그 의제에 맞는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법안 관련된 얘기만 해야 되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해외의 선진적인 사례를 좀 봐라라고 좀 뼈 있는 비판을 또 해주셨어요. 네. 사실 문제는 어제의 이런 혼란 상황, 결국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내팽개쳐진 민생 법안이다라는 거죠. 어제 50개가 넘는 법안들이 결국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처리가 되지 못했어요. 정기국회 파행으로 결국 종료가 됐다라는 건데 사실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매번 때마다 참 쓰라립고 아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네요.